안녕하세요, 방출입니다. 2023년도 이제 3일 남았네요. 28, 29, 30, 31일 딱 3일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저도 열심히 살긴 했는데,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645강 국토계획법과 경매 8편이죠. 오늘은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8편 정도를 하면서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용어가 낯설어서, 공법을 접근하기가 힘든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용어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근데 이런 용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법조문을 읽을 때라든가, 공무원하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뭐 구역이 먼저인지 제가 항상 그러죠. 구역이 먼저인지 계획이 먼저인지 모르고 공무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뒤죽박죽 돼서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의 정리만큼은 확실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제 강의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제 유튜브 조회수가 하루에 막 5,000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 올려놨는데, 지금 보니까 채널의 조회수는 65만 8천명. 엊그제까지는 65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65만 8천명이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게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65만 8천명인데 조만간에 10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좀 한 3편이나 4편 정도 연달아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의 후단에는 강의 교재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강의 교재 판매는 12월까지 판매하시는 거 알고 있죠? 1월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단위마다 이렇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강의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후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건데 후단에 얘기를 하고, 자, 오늘 한번 교재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밑에 장황하게 설명을 제가 많이 해놨는데, 요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요걸로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거예요.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있고, 성장관리 계획이 있고, 필지가 있고, 획지가 있고, 또 가구 계획이 있고, 획지 계획이 있고, 그죠?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구역이 있고, 저촉과 접하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결정고시, 설계도서, 설계도면, 필지명세서, 세부목록, 요런 말들 굉장히 헷갈리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인정고시. 제가 이제 국토계획법을 강의하면서 요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요 부분 가지고 굉장히, 된장인지 거시인지도 모르고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기본이 안 서요. 기본이 안 쓰다 보면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정말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강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일깨우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막연히 이 법조문을 읽었을 때는 똑같은 말을 왜 몇 번씩 반복하고 지랄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이렇게 똑같은 말들을 왜 반복하고 지랄이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성장관리 계획도 마찬가지. 성장관리 계획 제가 바로 방금 전에 이제 방송을 했듯이, 자, 볼게요. 왜 이 구역이 먼저인지, 자, 우리가 항상 구역이 먼저인지, 그죠? 계획이 먼저인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이죠. 여기 조례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구역이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 지구단위 구역이 먼저라고 했죠, 제가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이 구역에다가 필지별로 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죠? 구역이 먼저 지정입니다. 그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래서 구역을 지정했냐, 구역을 지정했냐, 아니면 계획을 세웠냐. 이 차이가 엄청 크다겠죠, 우리 경매에서. 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경매를 받는 거냐, 아니면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우리가 경매를 받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조문을 읽을 때는요, 이 구역을, 일정한 구역을, 일단의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에다가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다가 요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이건 맨 땅이잖아요. 그죠? 허벌판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저번에 경매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냐,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냐 라는 것에서 엄청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아까 그죠?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여기에 이 구역에 관한 계획, 필지별로 여기는 뭐 들어와, 여기는 뭐 들어와, 이런 계획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도로를 뚫어야 돼. 여기는 공원을 만들어야 돼. 여기는 공장을 세워야 돼. 여기는 상가가 들어와야 돼. 여기는 학교가 들어와야 돼. 이런 계획이죠. 그게 계획. 어디에는 뭐가 들어오고 그런 게 계획이죠.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했으면 이 구역에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죠? 이 용어를 알아야 되지만, 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냐, 아니면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해 드렸고, 과거에 얼마 전 강의에요. 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토지가 요동친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지금 2번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인가 한번, 올 초에 한번 강의를 했고요. 어제 그제 강의를 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토지가 2024년에 요동친다. 그죠? 아무리 생산녹지를 낙찰을 받았어도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얹혀져 있으면, 계획이 짜여져 있으면 요것은 계획관리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께서, 구독자가 아니죠? 구독자이면서도 교재를 구매하신 분의 어떤 낙찰 사례를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우리가 법조문을 볼 때 보세요.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75조 2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역이 먼저죠. 그 다음에 75조의 3은 뭐예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모르시는 분은 제 강의 제가 2편을 실어놨거든요. 방금 600 한 40강 43 44 어제 그제 강의인가 봐요. 어제 강의 찾아보시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또는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주 소상히 실어놨습니다. 그걸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새해에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2, 3년 안에는 정말 경매에서 최고의 해가 될 거라고. 그죠? 앞으로 2년, 3년 정도, 24년, 25년은 경매에서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다 같이 불을 한번 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필지하고 획지, 가구가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 또는 아니면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보면 필지, 획지, 가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필지는 다 알죠. 그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1번지, 이게 하나의 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토지가 있다면
그죠? 뭐 지번이 부여됐을 거 아닙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뭐 3-1번지, 4-4번지, 4-뭐 1번지, 5번지, 5-1번지, 5-2번지, 5-3번지 이런 식으로 번지가 지정되어 있는 이 하나의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그죠? 그럼 획지는 뭡니까, 여러분? 획지. 이 획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많이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설계 도면을 뜰 때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획지하고 가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법에서 나오고요. 각종 법률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을 쭉 읽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사용하려는 종전의 토지가 제11조 2항에 따른 설계 실시계획 인가로 인한 정한 하나의 이상의 획지 또는 가구의 경계가 모두 포함될 것. 이렇게 하면 여러분, 획지가 뭔지 가구가 뭔지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조문을 쓸 때도 획지라는 먼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이 가구는 도로가짜예요. 도로가짜. 도로가짜.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1단에 개발하고자 하는 블럭이 있어요. 예, 큰 블럭이 있는데 1단에 조그만 블럭, 요런 거. 요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요렇게 이제 그 필지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필지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것을 획지 계획이라고 해요. 획지 계획. 여기 획지 계획이라고 돼 있죠. 요런 것들을 획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획지와 획지가 연결된 그것을 가구라고 합니다. 가구. 왜? 이 가구는 획지와 획지로 연결되면 구분을 뭘로 해야 돼요? 도로로 해야 되겠죠. 도로로 또 여기도 또 획지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이렇게. 그죠? 또 획지 계획이 이렇게 너무 길어버리면 사람들이 도보하는데 그죠? 도보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획지 계획을 세우면서 그죠? 그다음에 또 도로로 또 구분시키고 그죠? 이게 바로 획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필지별로. 그러니까 이 획지는 이게 하나의 필지. 이게 1번지라고 합시다. 이게 1번지. 하나의 필지를 이렇게 같은 건물들로 이렇게 잘라서 세울 수도 있고 그죠? 1필지 안에 여러 개의 획지가 들을 수도 있고 또는 한 획지 안에 여러 개의 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획지 안에. 그리고 이런 획지와 획지 사이에는 사람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획지와 획지가 쭉쭉 연결되다 보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차량 통행이 힘드니까 그래서 획지와 획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로로서 구분해 줍니다. 근데 이 도로가 여러분, 이 도로로서 구분해 주는데 이 도로가 설계 속도가 보통 60에서 80km 이상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 골목길, 그죠? 조그만 골목길,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또는 자동차가 아주 20-30km 서행할 수 있는 과속으로 달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획지입니다. 획지. 그런데 이 획지와 획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가구. 자, 여기서 한번 그림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자, 그러면 이 부분, 이 빨간색 부분, 요 빨간색 부분은 뭐겠어요? 획지 계획으로 세운 거겠죠?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은 가구겠죠? 가구. 그죠?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보면, 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여기, 도로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로. 그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1단의 토지. 이 부분을 가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 상가 내에서도 이 빨간색 줄에서도 이것을 획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를 획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획지, 여기도 획지, 여기도 획지. 그리고 그런데 요것은 가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가구와 획지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보면 획지라는 내용이 한 군데 나와요.
국토계획법에 보면 획지라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획지 땡땡해고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지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죄송합니다. 좀 감기가 있어가지고. 필지하고 획지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획지는 말 그대로 이게 한 필지야. 이게 뭐 한 1000평대. 1000평 안에 여러 개의 건물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건물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중심 상업지에 가보면 큰 하나의 획지 안에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보도 만들고 이렇게 그죠? 인도 만들고 여기에 건물들이 여러 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보죠. 이게 하나의 획지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획지와 연결되는 게 또 옆에도 여러 개의 획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하나의 가구, 도로로 연결된 도로. 근데 이 도로가 또 이쪽도 이게 상업지라면 이렇게 그죠? 도시 아니면 또 이제 주거지역이라면 이게 도로를 하나 세워놓고 최소 뭐 2차선 이상이 되겠죠. 설계속도 최소 한 60km에서 한 80km. 그러니까 상권이 서로 단절되는 거죠. 그죠? 생활권이 물론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다 육교도 세우고 지하도 세우고 그러면서 연결시키긴 하지만 여기 상권하고 여기 상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은 하나의 가구가 되는 거고 획지와 연결되는 가구가 되는 거고 여기도 역시 하나의 가구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획지하고 필지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의 블럭을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블럭을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 안에 그죠? 하나의 이렇게 필지 안에 여러 개의 획지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획지 안에 큰 획지 안에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필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하나의 획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획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는 사람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차가 뭐 아주 서행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 수 있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획지와 필지 요거 구분하시죠. 그러면 획지 이런 블럭 단위 하나가 이게 획지 계획이잖아요. 그죠? 획지와 획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바로 도로다. 그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큰 블럭 단위 하나를 가구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가구하고 획지, 그죠? 여기서 이제 가구는 학술적으로 블럭을 더 자주 쓰이는 거라서 이제 다시 말해서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획입니다. 간선도로급 도로로 구분시키죠, 대부분. 설계속도 60에서 80km 정도로. 그러니까 가구와 가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권이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또는 상권하고 주거지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는 도로로 둘러싸인 도로 가짜예요. 도로 가짜. 그죠? 도로 가짜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조문을 읽을 때 제7절 이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인데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을 보면 가구계획, 획지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구가 뭔지 획지가 뭔지도 모르면 이런 말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구계획은 뭐예요? 통행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조 간선도로 이상. 보조 간선도로 이상. 자, 이렇게. 여기 한 밑에 그림을 볼까? 제가 그래서 아까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행과 도로. 이 도로. 나중에 또 통행과 도로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구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그죠? 사람들이 다닐 때 불편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닐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 밑에 봐야 되겠다. 여기 올라가 버렸는데 이걸 크게 하니까 그랬구나. 좀 당겨보자.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도로와 도로로 둘러싸인 이 부분 요렇게 여기는 하나의 가구가 되겠죠. 가구가. 그러면 요런 부분들이 요런 부분은 획지가 되겠죠. 획지
획지와 연결되는 이 구분되는 거. 요 도로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한 4차선의 설계속도 한 60km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가구가 되는 거죠. 그죠? 가구.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그죠? 획지는 어떤 필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근데 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도 요런 것들은 뭐예요? 요런 것도 획지 계획이겠죠. 획지 계획.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의 가구가 되겠죠. 가구. 길가짜. 길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이런 도로들은 설계속도 최소한 60km 이상. 또 간선도로라고 제가 얘기했죠. 간선도로면 최소한 2차선 이상이에요. 그죠? 여기 보조 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조 간선도로라고. 보조 간선도로. 그죠? 그렇게 이제 획지하고 필지는 구분 가시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요렇게 요것은 가구겠죠, 가구. 요렇게. 아니면 또 요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죠? 획지와 획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죠? 요렇게 가구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요렇게 가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가 하나의 가구입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하나의 전체가 가구. 또 여기도 이렇게 큰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가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도로로 둘러싸여. 물론 여기도 이렇게 가구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획지 계획. 그죠? 획지로 하나의 필지지만 여러 개의 획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획지하고 가구. 보통 획지라는 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구라는 말을 말씀드려요. 이게 작은 단위, 이건 큰 단위.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법조문에서 획지 및 가구 계획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가구 및 획지 계획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에서 가구 및 획지 계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가로구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국토계획법이나 또는 건축법에서는 가로구역이라고 나와요. 그죠? 가로구역 땡땡이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로구역하고 가구하고는 조금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가로구역하고 가구하고 개념은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디 법에서 쓰냐에 따라서 틀려요. 어디 법에서 쓰냐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가로구역이라고 쓰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가구라는 말을 써요. 한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읽다가 또는 국토계획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야 또 가로구역 다시 공부해야 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로구역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구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구는 가구계획, 획지계획, 가구계획, 가구하고 획지하고 가구. 요것은 어디서 나온다? 국토계획법에서. 특히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또는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에서, 또 법조문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로구역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건축법에서 나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해요. 그러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라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요게 하나의 가로구역. 여기도 하나의 가로구역. 그래서 우리가 뭐 정비법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가로구역 정비사업. 뭐 세로구역이라는 없죠. 그죠? 가로구역 정비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길가짜 길로짜예요. 길과 길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이렇게 가로구역이 되겠죠. 이렇게요. 가로구역이 되겠죠. 또는 가구가 되겠죠. 국토계획법에서는 가구가 될 수가 있고 건축법에서는 가로구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가로구역.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도 가로구역이 되겠죠. 또는 가구가 되겠죠. 가구. 이게 이제 획지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죠. 이게 하나 획지라면 여기에 또 건물들이 이렇게 막 들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게 가실라나? 가시겠죠. 뭐 이 정도는 공인중개사는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뭐 특별 가로구역. 그죠? 가로구역이 뭐 특별 가로구역이란 뭐예요? 그냥 가로구역인데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인데, 요렇게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인데 여기에 뭐 많이 있겠죠. 이렇게요. 토지인데 특별하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제 따로 정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국토계획법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경매하고 연결돼서 중요한 거라고 하면 다시 이제 추후에 강의를 하겠지만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뭐 특별한 경매하고 연관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구분할 수 있겠죠. 획지. 획지는 필지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다르다 약간. 그죠? 가구. 구분 가시죠? 하나의 블럭. 그죠?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그런데 가구하고 가로구역은 비슷해요. 이것도 역시 가구도 길가짜를 쓰는 거거든요. 길가짜. 가로구역은 길가짜, 길로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도로로 둘러싸이는 일단의 지역. 근데 가구, 요것은 뭐예요? 최소한 간선도로 이상급으로서 설계속도 60에서 80km 정도의 도로로 둘러싸이는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나머지는 이제 획지, 그리고 접함과 저촉은 제가 뭐 한 3번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도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경매물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도로에 접하며 여기 도로에 접하며 그 다음에 일부 저촉 이렇게 나오죠. 경매물건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리외신이나 아니면 법제처 유권에서 또 법조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접하다, 저촉됐다.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저촉됐다는 것은 그냥 일부가 포함되든지 전체가 포함되든지. 이건 도로, 이게 도로라면 이게 도로예요, 도로. 이게 도로, 삼거리 도로. 저촉은 전체가 포함되든지 일부가 포함됐다. 접촉은 접하면 말 그대로 접했다 이거예요. 도로하고 접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포장도로에 접하며 뭐 이렇게 내용도 나오죠.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경매물건 좀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게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자, 제가 볼게요. 자,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실시계획이란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 각 부분의 공사 방법, 공사 진행 과정 또는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놨는데 결국에는 실시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계획을 실시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계획을 실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도면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도면이. 아까 같은 도면. 아까 같은 이런 도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돼 있나? 잠깐 볼게요. 맨 위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읽으면서 국토계획법, 건축법, 각종 수용 관련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민법 어떤 판례 또는 각종 공법들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뭐 그런 걸 보면서 가장 헷갈리는 말들이 이걸 거예요. 실시계획 또는 결정고시 또는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면, 필지별 명세, 세부 목록. 여러분 요거 법조문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이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똑같은 말이다. 실시계획이 나왔다. 아까 도면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죠? 이런 도면이 나왔다 이거예요. 도면을 다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계획. 실시계획.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계획.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계획은 말 그대로 도면이다. 도면. 그리고 결정고시도 마찬가지예요. 결정고시도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설계도가 나왔다 이거거든요. 설계도서는 뭐 당연하고, 그죠? 설계도면도 당연하고, 필지별 명세. 계획에는 이런, 제가 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필지, 2필지, 3필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1번지에서는 여기는 뭐 화장실만 져. 2번지에서는 여기는 뭐 강아지 집만 져. 3번지에서는 여기는 뭐 토끼 집만 져. 그죠? 여기 4번지에서는 토끼가 먹는 목장만 해.
이런 식으로 필지별로 명세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필지별 명세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계 도면이잖아요. 설계 도서잖아요. 이게 바로 결정 고시잖아요. 이게 실시 계획이잖아요. 그죠? 또 필지마다 세부 목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좀 공법을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요런 말들은 다 똑같다. 요놈들은 다 친구다. 친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시계획. 그러니까 뭐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아니면 뭐 산지법, 농지법에서 용어를 다 다르게 써요. 다르게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린 거야. 이게 저도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으니까요. 이게 시더글 놈들이 실시계획이 뭐 결정고시 뭐 하는 것도 설계도서는 또 뭐야. 설계도면은 또 뭐고 필지별 명세표는 뭐야 또. 아, 또 세부 목록은 또 뭐고 세부 목록 뭐 호명이 하나 꽃갱이 하나 뭐 사바나 그런 걸 세부 목록이라고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옛날에 진짜 공부 처음 할 때요. 아무 토지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일 때 진짜 정말로 문외한일 때. 근데 국토계획법을 이제 하면서 이건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결정고시, 어떤 법조문에 아니면 설계도서, 설계도면, 필지별 명세, 세부 목록 요것은 다 같은 놈이다. 다 같은 놈이다. 그죠? 좀 익숙해야 돼요. 실시계획, 결정고시, 설계도서가 나왔네? 설계도면이 나왔네? 필지별 명세가 나왔네? 아, 그림이 나왔구나. 세부 목록이 나왔네? 꽃갱이 삽 그게 아니라 세부 목록이 나왔네. 필지별로. 그러니까 토지의 세부 목록, 필지별 세부 목록에서 생략된 거예요. 그죠? 세부 목록이라고 하면 앞에 제가 항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말하는 토지 필지별 그죠? 여기 세부 목록이 생략된 거고 여기도 필지 명세, 필지별로 명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 강아지집, 토끼집, 뭐 낙타집, 여기는 뭐 토끼가 먹는 풀 목장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필지별로 명세가 나온 거고 설계도서는 이렇게 필지별로 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정고시는 이런 필지별로 결정을 하고 고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설계도서가 나왔다는 얘기, 설계도서죠. 그죠? 실시 계획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여러분들 처음 이제 공법을 이거 용어만 구분해도 여러분들 용어에 대해서 한 1년 2년 정도는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인정고시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토지 수용이라든가 물론 각 법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산지법, 농지법,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뭐 소하천법,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죠. 그죠? 뭐 특별대책권이야. 거기서도 토지 수용이라는 게 다 나와요. 토지 수용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토지 수용이라는 단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토지 수용, 그죠? 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몇 차례에 걸쳐서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 법마다 100분의 1은 차지하고 있는 게 토지 수용이거든요. 100분의 1은 차지하고 있는 거 토지 수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토지 수용 그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사업인정고시 이 말이 뭔 말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말 그대로 사업인정고시 사업을 인정했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때 모든 것이 결정을 난 거죠. 그죠? 사업인정고시가 된 때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직접 법조문을 읽어드려야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죠. 그러니까 각 법마다 다 있어요. 개발법, 정비법, 뭐 없는 토지 수용이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토지 등의 수용 이 단어가 없는 법조문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각 법마다. 이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그죠? 어쩌고저쩌고 수용 또는 사용에 어쩌고저쩌고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부 목록 고시 위에서 말씀드렸죠? 설계 도면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계 도면이. 그죠? 최소한 가구 계획은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가구 계획. 또는 가로구역 계획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부 목록이 고시됐다는 건 필지별로. 세부 목록이
고시한 경우에는 도면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면이 이런 도면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결정 고시가 된 거잖아요. 결정 고시가 된 경우에는 또는 세부분에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나온 고시한 경우에는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설계토서가 나온 경우에는 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추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어쩌고저쩌고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또는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요. 사업 인정 고시 그냥 연결해 쓰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던 것으로 본다. 이것은 좀 말을 멋있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냥 대부분 사업 인정 고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밑자가 빠진 거죠. 밑하고 그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이렇게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는 그죠? 이 사업이 인정된 걸로 본다.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 그럼 이게 사업인정 고시일이 왜 중요하냐? 이 확정일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업인정 고시가 이게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한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각 법마다 다 다르죠.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사업인정 고시가 되면 사업인정 고시가 딱 그죠 실시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 이때 결정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딱 지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때를 사업인정 고시로 보냐? 실시계획 승인할 때를 사업인정 고시로 일로 보는 거예요. 실시계획 승인일 때를. 그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예를 들어서 어떤 일단의 큰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사업지구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이때는 사업인정 고시를 언제 보냐? 사업인정 고시를 예정지구의 지정을 할 때가 사업인정 고시다. 예정지구에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가가 또는 그 지구의 보상가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날짜를 딱 지나버리면 이 이후에는 이 주변의 땅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많이 엄청나게 오른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해주느냐, 아니면 기습적으로 발표해서 그죠? 예정 지구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시계획,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실시계획 승인, 아니면 예정 지구의 지정, 대부분, 실시계획의 인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만약에 토지를 취득했다 하면은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할 때 그 밖의 요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밖의 요인. 그 밖의 요인이 뭐예요, 이게? 이 지역에,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이 지역에 매매가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밖의 요인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매매가 수준에서 대부분 많이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일이 사업인정 고시다. 그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하는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해서 지구가 지정됐어. 근데 여기에 경매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수용 가격을 또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일이 언제냐? 개발계획 승인일 때.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때. 농어촌 정비법은 사업계획 수립 시에. 각 법마다 여러분, 각 법마다 다 사업인정 고시일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데,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역의 지정 결정할 때,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이게 사업인정 고시일입니다. 보상의 기준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철도가 들어온다. 도시철도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일 때, 그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그죠? 국가 일반 산업단지 지정일이 바로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또 이렇게 어떤 지구가 크게 지정됐다면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일이 바로
사업계획 승인일 그 이후에 비싸게 토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일 이전으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일단의 토지가 자연공원법으로 지정돼서 근데 그 안에 있는데 토지를 낙찰받았어. 그러면 이 기준일이 언제냐? 도시사업 시행 결정한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법률들이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요것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어의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어요. 이 용어 저번에 요거 했나? 성장관리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의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먼저냐, 성장관리 계획. 그러니까 이 계획들도 제가 다 저번 시간에 다 설명해드렸죠. 그죠?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프리미엄이 붙죠.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죠? 필지와 획지 계획, 그다음에 가구 계획과 획지 계획, 가로구역, 저촉, 접함, 실시계획 결정고시, 설계도서, 설계도면, 필지별 명세표, 세부 목록 다 같은 친구다. 사업인정 고시 설명해드렸고 밑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용어의 정리를 해봤고요. 제 교재 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2, 3일밖에 안 남았죠.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저번 주에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3일 남았는데 뭐 구매하실 분들은 거의 다 구매하신 것 같은데 자 2024년 마지막 한시적 판매라고 제가 돼 있죠. 메인 교재 1300페이지 하고 플러스 50개의 파일하고 그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등 한 뭐 맹지, 무허가, 미등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요거에서 100만원, 188만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미 부자가 되신 거라고요. 사실은 이 기본 파일은, 이 기본 교재는, 물론 남들하고 좀 이렇게 차이도 좀 있어요. 제가 공법을 위주로 강의하다 보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권리분석 그런 거 안 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권리분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좀 하기 난해한 것들을 좀 많이 수록해놨고,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앞으로 10년 동안 돈 벌어먹을 게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찰받고 돈 벌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판매하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제가 잘라서 팔 겁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현재는 이 기본 교재하고 여기 기본 교재 있죠? 블루오션 교재 안에 이 아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이 아래 내용들은 이 블루오션 교재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요. 기본 교재는 1300페이지 플러스 50개 파일, 블루오션 교재는 한 2500페이지 이상 돼요. 2500페이지 이상 되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또 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놨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게 블루오션 강의를 하면서 한 490강 이상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은 다 강의 안 하죠. 그런 것들이 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뭐 그린벨트 이런 식으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만 해도 150만원 책정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만 알더라도요. 저는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가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맹지개발 20개 사례.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요것 또한 뭐 몇백만원씩 가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것도 100만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50만원.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 그죠? 건축물 대장이 있든 건축물 대장이 없든 등기부가 있든 없든 다 그럼 무허가 미등기냐? 그건 아니다. 요것도 해결하는 방법. 요것도 100만원.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이 블루오션 계좌에 들어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여러분들 다 따로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선제법과 경매 뭐 50만원, 토지 수용 이런 거 50만원, 건축법과 경매 50만원, 국토계획법과 경매 요거 70만원, 이런 식으로 농지법과 경매 30만원, 농지법은 워낙 잘하니까, 그 다음에 민법과 경매 요것도 뭐 한 30만원 정도 책정할 거고요. 기타 공법, 요거 뭐 이제, 이런 뭐 구토해법, 건축법, 농지법 빼고 나머지 이제 공법들, 요것도 한 100만원 정도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국토계획법과 경매까지 다 완성이 된 상태고, 다 취합을 한 거고요. 아직 이것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한 5일, 에서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1월 정도까지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 만들어 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떤 토지라든가 공법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도 많이 수록해놨고요. 최고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요 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제 강의 교재 갖고 강의하는 분도 많아요. 그죠? 저 그런 제보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웃어 넘깁니다. 어차피 뭐, 학원 강사들이 많이 샀구나. 그리고 또 제 경매 교재는, 뭐, 변호사분도 사신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분들 특히 많이 사십니다. 행정사분들도 많이 사셨고, 그 다음에 법원 경매 계장님들도 한 3분 정도 사셨고, 그죠?
물론 이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분도 많겠죠. 제가 한번 신원을 다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저하고 통화하신 분 이제 몇 분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좀 많은 분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법에 대해서 단계에 올라오고 싶으면 제 교재 반드시 구매하십시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